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연사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무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또 헌신적인 활동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화이트 리본의 CEO 험버트 카롤로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은 캐나다의 퍼스트 네이션 메티스 이누잇의 전통 위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화이트 리본을 대표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게 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성의 성취와 성평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정말 중요한 날이죠. 세계 여성의 날은 단순히 여성과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기리는 날이 아닙니다. 모두가 폭력, 차별, 불평등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날이죠. 낡은 규범에 도전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를 키워나가는 날입니다. 서울에 모인 오늘 우리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바로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여성 혐오와 유해한 젠더 담론입니다. 오늘날 현실과 디지털 공간 모두 유해한 이데올로기가 뿌리내리고 징후를 조장하며 경직된 젠더 규범을 강화하고 평등을 향한 진전을 저해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남성과 남아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 평등,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성평등과 젠더 기반 폭력을 여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나서서 여성 운동을 함께 힘을 합쳐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저는 불평등과 폭력을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성들이 가정과 공동체에서 폭력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빈곤, 중독, 가정폭력에 친가족을 잃은 3명의 젊은 남성들의 양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젊은이들이 평화롭고 평등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겪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에서 얻은 영광과 동기로 저는 화이트 리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말이죠. 화이트 리본은 남성과 남아의 참여를 통해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는 조직입니다. 이제 오늘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랑스럽게도 화이트 리본을 이끌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와 저의 연결점을 공유함으로써 남성이 성평등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장 배경이나 개인적 경험에 상관없이 말이죠. 성평등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젠더 기반 폭력은 예방 가능하며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변혁은 남아와 남성이 참여할 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리본은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을 종식하는 해결책에 남성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접근 방식은 새롭고 생명을 구하며 치유적이고 매우 성공적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강점 기반의 교차적 접근법으로 인식, 마음, 문화를 변화시켜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서 왜 제가 남성과 남아의 참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화이트 리본의 기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이트 리본의 뿌리는 1989년 12월 몬트리올 대학살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당시 여성 혐오로 14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었고 이는 캐나다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살해된 여성들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해한 남성은
여성들이 공학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학년 첫 수업에 들어와서 나가라고 했더니 총을 꺼내서 14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엔지니어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유해한 젠더 규범과 폭력에 맞서 싸우게 되었으며 남성이 단순히 유해한 행동을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평등 운동에서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희망과 신념은 언젠가 우리가 여성의 공헌을 기념할 때 더 이상 여성들이 매일 겪는 폭력과 여성 혐오에 대한 힘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및 성소수자들이 위한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성평등을 위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반발, 차별, 폭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증오 문화로 남아와 젊은 남성들이 여와 다양한 성소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조장되고 있는 문화입니다. 우리 모두 저희 캐나다에서 11세 남아를 체포했는데요. 극단적인 여성 혐오 및 증오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여자 반 친구에게 폭력을 계획을 하고 있던 것을 밝혀졌고 결국 미리 체포되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여성의 권리와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착취에 맞설 책임이 있습니다. 화이트 리본은 예방책이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의 핵심이라 믿고 있으며 또한 남아와 남성들이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 리더,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젠더 기반 폭력 가해자들은 높아진 접근성 도구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적 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섹스토션, 불법 촬영, 스토킹,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은 것들이 있죠. 이로 인해 남성 중심 커뮤니티 매노스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웹사이트, 허브,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여성 혐오 정보와 폭력적인 수사가 공유되고 논의되는 공간으로 종종 극단주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사회에 뿌리 박힌 여성 혐오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바꾸고 꿈꾸고 변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경직된 전통적인 남성적 젠더 규범에 집착하는 남성일수록 높은 수준의 젠더 기반 폭력을 용인하거나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 자신의 특권을 인식하는 남성은 관계에서 통제와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해한 젠더 규범은 여성 및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증오 범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에서 23년 사이 사이버팁 캐나다는 성착취 신고 건이 45%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젊은 남성과 남아는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주요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추가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극단주의 콘텐츠를 온라인에 소비하는 사용자의 75%가 남성입니다. 페미니스트 운동이 형평성을 추구하며 진전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화는 대개 남성의 소외감 또는 실패가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성의 성공이 남성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사고가 남성의 분노와 혐오를 조장해 결국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평성과 건강한 남성성을 수용하는 것이 이러한 유해한 담론과 행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젠더에 따른 예방 및 개입 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화를 바꾸고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걸 일궈낼 수 있을까요? 화이트 리본은 개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방합니다. 조기 개입과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혐오적 태도를 보이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한 남아와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 획기적인 결과 창출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네, 단순히 인식 제고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태도를 바꾸고 마인드셋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30년 이상 동안 지역 공동체와 연구자들과 협력하면서 화이트 리본은 증거 기반 남성 및 남아들과 함께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립했습니다. 젠더 형평적인 태도를 지닌 청소년은 데이터를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통해 젠더 규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동성애 혐오와 젠더 기반 괴롭힘에 도전하고 유해한 남성성 규범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례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차적 예방을 통해 남아가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여성과 여아가 겪는 고통과 불평등을 차단합니다. 1차적 예방은 사회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개인, 공동체, 사회 전체의 태도, 행동, 사회 규범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차 예방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현재와 미래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인 해결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존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남아와 남성이 유해한 규범을 재정의하고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성성 리모델링 프로그램은 일종의 디지털 시리즈로 젊은 사회운동가, 지역 사회 리더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성성 형평성, 사회정의, 젠더 및 다양성, 정신건강, 연대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온라인 존재감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 혐오에 찬 인플루언서들 정말 인기 많고 많이 있죠. 이들을 대체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대체하고 젊은 남아와 남성들이 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화이트 리본은 사회 규범,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는 공공 교육 캠페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 예시 중 하나가 보이즈 돈 크라이입니다. 남아와 남성들에게 유해한 젠더 규범 및 고정관념을 다시 생각하도록 해 더 건강하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남성과 남아에게 다양한 건강한 감정, 즉 공감, 연민을 표출해서 기대와 고정관념을 넘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교육자로 하여금 남아와 젊은 남성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도록 해 분노, 통제, 지배의 의지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야 할까요? 분노가 수용 가능한 유일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왜 가르쳐야 할까요? 울어도 되고 도움을 청해도 돼야 된다는 왜 이런 가르침이 왜 필요할까요? 참고로 이런 것들은 더 빨리 진행해야 하고 또 우리 모두 부모, 교육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데이 애프터 데이는 남성과 남아에게 감정적 욕구 관련 도움을 요청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캐나다와 전 세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파트너 폭력이 증가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이러한 끔찍한 사회 트렌드에 대응하여 비극을 멈추고 폭력을 규탄하며 남성들이 대안을 통해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쇼트 라이프 스토리는 남성과 남아가 젠더 기반 폭력 증오, 트랜스젠더 혐오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안타깝게도 LGBTQ+ 커뮤니티는
매일 지속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건강한 남성성의 힘을 사용해 연대를 보여주고 증오, 폭력, 트랜스 혐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향한 매일의 차별과 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므로써 말입니다. 마이 프렌드 맥스 헤이트는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여성 혐오 증오가 남아와 젊은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여성과 여아의 기타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남성들로 하여금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감, 연민, 연대의 목소리로 증오의 목소리에 맞설 것을 촉구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은 화이트 리본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접했고요.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인정, 공감, 존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많은 남성과 남아가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문화, 규범을 변화시켰으며 다른 이들에게 행동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젠더 기반 폭력에서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자, 발표 시작에서 젠더 기반 폭력은 예측 가능한 동시에 예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트렌드를 분석하고 지역 사회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이들이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의 생존자로서 이러한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헌신적인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여성의 날과 주간을 기념하며 여러분 모두 함께 남성과 남아들이 소속 모임, 직장, 학교 공동체에서 유해한 담론에 맞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매, 어머니, 딸, 친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젠더가 존중받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죠.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세계 여성의 날을, 여성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보낼 수 있는 세상, 여성이 겪는 만연한 폭력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저와 함께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젠더 기반 폭력을 종식시키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대와 함께라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